안녕하십니까. 야소 이빨 권성훈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경제, 외교, 안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소 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야수의 개인적인 어떤 짠 평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경제 60점, 외교 50점, 안보 40점. 되게 짜죠. 수미양과 평가 잣대로 보면은 한 과목만 양이고 두 과목은 모두 가입니다. 사실상 세 과목 모두 낙제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그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경제와 외교와 안보 분야입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더 높이려면 이 세 분야의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 딱 좋아, 외교 더 뿜뿜, 안보 짱 튼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과목 경제부터 한번 보죠. 60점도 후한 점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단 노동자의 편에 서서는 국민의 평균 소득을 높이려는 의도와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양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은 부작용과 반발,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악의 경제 성장률, 추락하는 각종 경제 지표들, 고용의 역설, 이를 반증하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은 시장이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 대원칙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 정부가 시장을 자꾸 거부하고 토해내는 이런 정책은 부분 또는 대폭 수정이 아니라 아예 손을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입니까? 아니죠.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등 정부의 정책적 보호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안타까운 경제적 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 볼 때 더 마음이 아프고요. 이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더불어서 600만 명이 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아직도 엄살로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더 고통받고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해야지 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잘못 이끌었구나 이렇게 반성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경제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외교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 국, 격, 사람은 사람인, 격, 국격, 인격이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일,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인 기억이 있습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로 얼룩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공식 동행 사진 기자가 공안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동남아 순방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로 뜩 인사말을 하고 이런 외교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는 홈페이지에 대만의 한 엉뚱한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는 안 되죠.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회의도 지금 말이 많은데요. 이 G20에서 7개 그 주요 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4개나 불참을 했고요. 주최국인 일본과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국가로 남았습니다. 이후에 일본이 심기가 더 많이 불편해졌는지 지금 일본과 경제 마찰이 심각합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일본의 그 고부가가치 반도체 부품 알죠? 3가지 반도체 주요 부품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정밀 공급 부속품 등은 수출을 일본이 규제해버리면은 당장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한 건 사실 우리죠. 정부가 지금 반일 감정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의 소모적 에너지를 쓰고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지금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잠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까요? 삼국지의 총나라 덕장 유비가 생각이 납니다. 군웅과 겨룰 때는 교활하나 백성과 부하에게는 신실한 성군이었죠. 다른 적장들과 다른 또 적의 군웅들과 싸울 때는 온갖 음험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덕장 유비의 나라를 향한 외교이자 백성을 향한 충심입니다. 우리 역사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조선시대 두 폭군 연산군,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도 백성들의 안위와 포로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금과의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굴욕 외교를 감수하고자 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광해군을 저는 성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목인 안보 분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아직 지금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두고 미국과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프로세스는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베트남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이 돼버렸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북한과의 평화시대를 우리가 열었다 그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한테 퍼주고 도와주고 심지어는 국제사회에서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봅시다. 북한 목선이 지금 우리 동해안 삼척항에 침입을 했는데 군과 청와대는 지금 시시방간하고 제대로 된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는 안보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군과 해경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당나라 군대도 이렇진 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적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제 남북 평화 시대이니만큼 지피 초소도 우리가 알아서 철거하고 군사적으로 서로 해빙기를 맞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잘 보면 우리나라 군인들도 지금 군기가 빠질 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났을 때 총이나 제대로 쏠지 솔직히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군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억대 인터넷 도박 사건,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는데 군 내부자였다는 소동이 있었죠. 서해안의 오리발 사건, 군 기강 회의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행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경제 무능, 외교 망신, 안보 구멍.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게 나랍니까 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규탄 집회를 많이 했었죠. 이게 나랍니까 하는 말이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앞으로 잘할지 사실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은 나라의 국격이 온데간데 없이 너덜너덜해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우각성에서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부디 문재인 정권 남은 3년 3개 과목 모두 이 야수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80점 이상 받는 든든한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야수 이빨이었습니다.